지구의 날을 맞아 미국 곳곳에서 환경운동가들의 집회가 열린 가운데 한 남성은 대법원 앞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르고 끝내 사망했습니다. 글로벌 이슈 브리핑 시작합니다. 미국 콜로라도주의 한 남성이 대법원 앞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날은 4월 22일 지구의 날이었는데요. 남성의 분신은 기후변화에 대한 시위로 보입니다. 워싱턴 광역경찰청은 콜로라도주 볼더시의 50세 남성 윈 브루스가 사고 후 헬기로 병원에 이송되었지만 부상으로 23일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자신이 브루스의 친구라고 밝힌 크리틱 한코는 그의 분신이 사전에 계획된 시위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환경보호기금의 기후과학자이자 볼더시의 선불교 승려인데요. 크리티 박사는 24일 이른 아침 트위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행위는 자살이 아니다. 이것은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려는 매우 용감한 연민의 행위이다. 미 대법원에서는 지난 2월 중요 환경사건에 대한 변론이 있었는데요. 미 환경보호국의 오염 통제 권한을 제한하거나 심지어 박탈할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미 대법원은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과반수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들은 환경보호국의 탄소 배출 규제 권한에 회의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이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커다란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암시됐습니다. 한편 바이든 정부의 더딘 기후변화 조치에 분노한 환경운동가들은 23일 오후 백악관 앞에서 집회를 열었는데요. 이들은 지난 12월부터 상원에 계류 중인 기후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기후변화의 실존적 위협에 긴급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의 야심찬 계획은 하원을 통과했는데요. 하지만 상원에서는 공화당 의원들 전원과 조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의 반대에 부딪혀 물타기 되고 막혔습니다. 50대 50으로 나뉜 상원에서 조맨치는 강력한 스윙보트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기름값이 급등하자 바이든은 기후운동가들이 반대하는 조치를 취했는데요. 기록적인 양의 전력 비축기를 방출하고 석유가스 회사의 시추 증대를 요청한 것입니다. 바이든은 대선 당시 신규 석유가스 추출을 중단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연방 법관의 명령에 따라 더 많은 공유지에서 시추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과학자들도 대규모 자연재해와 같은 재앙을 막으려면 미국이 그만큼은 기여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많은 분석가들은 의회에서 근소하게 과반수를 차지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앞으로 몇 달 안에 주요 기후 법안을 제정하지 않으면 그 목표를 더 이상 달성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공화당은 이번 가을 중간선거에서 적어도 상하원 중에 하나는 탈환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공화당은 기후행동에 확고히 반대해서 새로운 법안의 가망은 머지않아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이 대중에 밝히지는 않았지만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대통령이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마쿠에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이번 주 말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바이든의 배출 감소 목표를 여전히 달성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그 목표를 계속 추구하고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계속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바이든의 국제기후 특사인 존 케리는 세계 최대 석탄 소비국인 중국이 청정에너지로 빨리 전환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그러나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두둔하면서 이러한 작업이 이제 더 힘들어졌다고 존 케리 특사는 20일 밝혔습니다. 그는 글로벌개발센터의 기후금융 온라인 토론회에서 양국의 일부 의견 차이가 선명하고 확고해지면서 외교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재정적으로 부실한 원자력 발전소가 폐쇄되는 것을 막기 위해 60억 달러의 자금을 제공할 계획인데요. 이러한 기후 관련 활동도 환경 커뮤니티를 분열시킬 수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탄소 배출 없이 전력을 생산하기는 하지만 일부 활동가들은 핵폐기물 처리 방식과 참혹한 사고 가능성을 우려하여 원자력 발전에 대해 경계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단상에 올랐습니다. 시애틀의 압력 높은 구름도 거치고 꽃들이 만발한 나무를 배경으로 주요 환경법률의 서명이라도 이루어질 분위기였는데요. 그러나 대통령 문장이 장식된 행사장의 작은 책상 위에는 바이든이 서명할 새로운 법률이 없었습니다. 연방 공무원에게 국유림의 수목을 잘 추적하라고 지시하는 행정명령 뿐이었습니다. 지구온난화 위기의 규모와 대통령 이니셔티브 사이의 간극은 지구의 날에 그 어느 때보다 더 넓어 보였습니다.
바이든은 행정명령이 아닌 다른 것에 서명할 수 있었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내 펜은 준비되어 있다. 내 책상에 법안을 가져와라 라고 시애틀 시워드 파크에서 바이든은 말했습니다. 그는 기후행동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상원의원인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조 맨친과 애리조나주의 커스틴 시네마에 대한 불만을 내비쳤습니다. 바이든은 그들의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 간부들 중에서 가끔 나와 함께 투표하지 않는 상원의원들은 단 2명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바이든의 어젠다는 대부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는 대신에 전임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자신을 극명하게 대비했는데요. 트럼프는 재임 기간 동안 지구온난화에 대한 국가정책을 풀어나가면서 기후변화를 자주 경시하곤 했습니다. 바이든은 전임 대통령은 무시했지만 환경위기가 너무나 명백해지는 지경에 이르러서 2년, 5년, 10년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은 떠오르는 세대에 희망을 건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지칠 때마다 텔레비전을 켜거나 모든 젊은이들을 바라봅니다. 젊은 세대는 이 모든 것을 참고 견디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글로벌 이슈 브리핑은 세계 유수 언론이 중요하게 다루는 국제 이슈를 빠르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